네, 안녕하세요. 신서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1학기, 2학기 수학을 완전히 끝낸 기념으로 그림 맞추기 마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그래서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 코로나가 끝나면 뭘 하고 싶으세요? 한번 선생님이랑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줄게요. 그림. 네, 여기 1부터 15에 해당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많으실 텐데 일단은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랑 바로 소통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지원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분이 원하는 그림을 선택해 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잠깐 돌아서 있을게요. 자, 그림을 보셨나요? 자, 그림 보셨나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화면입니다. 첫 번째 화면. 자, 지원자분 첫 번째 화면에 그 고르신 그림이 있나요? 아니요. 네, 없다고 합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원자분 두 번째 그림에 고르신 그림이 있나요? 아니요. 아, 없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에는 있나요? 아니요. 세 번째 그림에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림에 있나요? 네. 오, 네 번째 그림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 다섯 번째 그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그림이 있나요? 아니요. 다섯 번째 그림도 없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들을 살펴봤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지원자가 선택한 그림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1부터 15까지 15개의 그림 중에서 지원자가 선택한 그림은 바로 게임기입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맞췄냐고요? 그거는 그 수학적으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보여드린 마술의 해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그림을 숫자로 보는 것, 그리고 덧셈을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15개의 그림은 1부터 15까지 숫자가 1대응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준비한 5개의 그림판을 모두 숫자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관객이 있다고 대답한 그림 카드에 가운데 번호 1, 2, 3, 4, 5를 더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1부터 15라는 숫자가 있죠. 그죠? 이 숫자는 반드시 1부터 5까지 이 5개의 숫자의 조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로 만들 수 있고요. 뭐가 있을까요? 10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4 더하기 5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2 더하기 3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그죠? 네. 1부터 15라는 숫자는 다 1, 2, 3, 4, 5의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 같은 경우는 1, 2, 3, 4, 5로 조합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그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15는 여기 실제로 모든 그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10은 첫 번째 그림에 넣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에 넣었고, 다섯 번째 그림에 넣었네요. 그래서 10은 1 더하기 4 더하기 5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이용했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1, 2, 3, 4, 5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예를 들면 10은 1 더하기 3 더하기 5로 해가지고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림에 10에 대응하는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그림에 10에 대응하는 그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고요. 그 원리, 수학적 원리만 알려드리자면은 1, 2, 3, 4, 5로 1부터 15까지 숫자로 조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수학적 원리입니다. 어쨌든 번호를 다 더한 뒤 숫자에 해당하는 그림이 바로 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관객이 피아노를 골랐다 칩시다. 그리고 마술사가 질문하겠죠. 자, 첫 번째 그림에 피아노가 있나요? 이러면은 관객은 네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또 네 라고 하겠죠. 세 번째에도 피아노가 있으니까 당연히 네 라고 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림에도 피아노가 있으니까 당연히 네 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마술사는 관객이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그림을 기억한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를 해서 11이라는 결과를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원래 있던 그림판에서 대조를 해보는 거죠. 대조를 해봐서 이렇게 11번째 피아노가 있구나. 그래서 관객이 고른 카드는 바로 피아노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이 바로 마술의 해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마술입니다. 두 번째 마술은 역시 수학 선생님답게 숫자를 맞춰볼 거예요. 그래서 1부터 60까지 숫자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원자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1부터 60까지 그 지원자 선생님께서는 숫자를 하나 생각하셔서 적어주세요. 저는 또 보지 않겠습니다. 자, 1부터 60까지 숫자를 적어주세요. 자, 됐나요? 참고로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짜고 치는 거 아니고요, 당연히. 자, 그러면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에 선택하신 숫자가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선택한 숫자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선택한 숫자가 있나요? 있습니다. 네, 선택한 숫자가 있고요. 네, 여기에 선택한 숫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 선택한 숫자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선택한 숫자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 선택한 숫자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선택한 숫자가 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맞춰보겠습니다. 자,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자, 정답은 53입니다. 맞나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다 같이 어떻게 맞췄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이제 마술 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법은 간단합니다. 고른 수가 들어있는 숫자판들의 맨 앞수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 1, 2, 4, 8, 16, 32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더하면 됩니다. 네, 35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35가 지금 여기는 있죠. 그죠? 35가 중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을 기억해 둡니다. 아시겠죠? 네, 마찬가지로 이 숫자판에도 지금 35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맨 앞에 수인 2가 있는데 앞에서 숫자판에 1이 있는 거랑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는 3이죠. 그래서 3을 기억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숫자판을 볼까요? 그 다음 숫자판을 보면은 눈 씻고 찾아봐도 35를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저쪽 그 구경꾼이나 관객이 35가 없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4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전히 3을 기억하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숫자판에도 35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관객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8을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숫자판에서도 35가 없으니까 16을 무시하고요. 네, 마지막 숫자판에는 35가 있죠. 35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기억해둔 3과 그 다음에 이번 숫자판의 맨 앞 숫자인 32를 더해서 35를 기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35가 있는 숫자판은 맨 앞에 수가 각각 1, 2, 그리고 32가 있었죠. 따라서 1 더하기 2 더하기 31을 하면은 정답은 35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수학적 원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학 마술에는 이진법, 바이너리 노테이션이라는 수학 개념이 쓰이는데요. 이 이진법은 선행지식 개념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운 거듭제곱 개념입니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한번 복습을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이진법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용되고 있는데요. 보통 긴 수나 정보, 이런 것들을 안정되고 확실한 값인 0과 1로 표현해서 효율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구에는 꺼짐과 켜짐, 혹은 yes or no, 있음과 없음처럼 두 숫자로 수를 나타내는 법이 이진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수의 표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101 이렇게 표시된 이런 숫자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01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101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100 더하기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100은 실제로는 그죠? 1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간 숫자는 없으니까 0이니까 0 곱하기 10으로 표현되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은 그냥 1로 표현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십진법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죠? 십진법의 100일이라는 수는 실제로는 1 곱하기 10의 제곱, 그리고 0 곱하기 10, 그리고 1 곱하기 1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100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때 이 100은 십진법에서 1 곱하기 10의 제곱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하지만 이진법으로 표현된 100일은 그와는 좀 맥락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진법에서 101 이진법이라고 하면은 앞에서 1은 1 곱하기 2의 제곱을 나타내고요. 그죠? 그리고 뒤에 101에서 두 번째는 0 곱하기 2를 나타내고 그죠? 0 곱하기 2의 1제곱이랑 똑같죠. 세 번째로는 1 곱하기 1을 나타냅니다. 다른 점은 앞에서는 실제로 101 십진법은 1 곱하기 10의 제곱, 0 곱하기 10, 1 곱하기 1이었다면 이번에 101 이진법은 1 곱하기 2의 제곱, 0 곱하기 2, 1 곱하기 1로 표현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십진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얘는 실제로는 4를 표현하죠. 그죠? 십진법으로는. 십진법으로 4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0 곱하기 2는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 곱하기 1은 1이죠. 그래서 세 개를 더하면 바로 5가 됩니다. 따라서 5를 그러니까 십진법에서의 5를 이진법으로 표현하면은 101 이진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십진법의 수를 이진법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진법의 수를 십진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통해서 더 잘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자릿수의 이진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0 이진법은 실제로는 0이랑 똑같고 십진법에서 그 다음에 1 이진법은 실제로 1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자릿수의 이진법으로는 0에서 1까지 총 2개의 숫자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00 이진법은 0이랑 똑같고 01 이진법은 앞에서 보듯이 1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10 이진법은 실제로는 1 곱하기 2 그죠? 1 곱하기 2 더하기 0 곱하기 1이죠? 그 실제로 2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2랑 똑같고 그 다음에 11 이진법은 실제로는 1 곱하기 2 그죠? 1 곱하기 2랑 플러스 1 곱하기 1이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3이 됩니다. 그죠? 3. 그래서 그 두 자리의 이진법 수로는 실제로는 0, 1, 2, 3, 4개의 숫자가 표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자리 숫자의 이진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특히 여기서 예시를 뭘로 들면 좋을까요? 110 이진법 해볼까요? 이거 110 이진법? 네. 110 이진법은 실제로는 얘는 뭐냐면은 십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1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그죠? 1 곱하기 2의 1제곱 그러니까 2 플러스 0 곱하기 1이죠. 그죠? 얘를 계산하면은
4 더하기 2니까 6이 되죠? 그죠? 그래서 110 이진법은 결국 6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세 자릿수의 이진법으로는 0, 1, 2, 3, 4, 5, 6, 7, 총 8개의 숫자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한 자릿수의 이진법으로는 2개의 숫자가 표현 가능했고요. 그죠? 이거 2의 1제곱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자리의 이진법 수로는 0, 1, 2, 3에서 2의 제곱계, 즉 4개가 표현 가능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 자리수는 총 2의 세제곱계 0, 1, 2, 3, 5, 6, 7 해서 8개가 표현이 가능했었죠.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잠시만 이거 해볼게요. 키고 안 키고 그죠? yes or no 켰다 껐다 그죠?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총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세제곱 즉 8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요. 그래서 만약에 6자리의 이진법 수가 있다면은 이는 0부터 63까지 총 2의 6제곱 즉 지금 6자리니까요. 그죠? 6자리니까 즉 2의 6제곱 그래서 64개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숫자가 아시겠죠? 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카드 마술을 하는 겁니다. 숫자 마술 아시겠죠? 숫자 카드 마술. 네, 우리가 아까 53을 골랐었죠. 그런데 53을 이진법 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32, 16, 84, 22 중에서 어떤 카드의 합으로 이루어진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일단 32, 16, 84, 21이 나온 이유는 32는 2의 5제곱이고 16은 2의 4제곱 8은 2의 세제곱 4는 2의 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그 다음에 1이죠. 그죠? 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네, 그래서 53을 분해해 볼게요. 53을 32, 16, 8, 4, 1로 분해해 볼게요. 일단 53 중에 53보다 작은 수들 중에 32, 16, 8, 4, 1 이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바로 3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32 플러스 21로 먼저 분해를 합니다. 선생님 32가 안 들어가고 16, 8, 4, 21로 만들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16, 8, 4, 21로는 31까지밖에 못 만듭니다. 그죠? 네. 그래서 32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21은 또 21보다 작은 수 중에서 16, 8, 4, 1 중에서 제일 큰 수를 따져본다면 16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16 더하기 5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5는 4, 2, 1 중에서 그죠? 4가 제일 크죠? 따라서 4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4. 나머지 1이 남았네요.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점 빼나가는 거예요. 그 수에 해당하는 수보다 작은 이진법 수에 해당하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점점 빼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53에서 53보다 작은 수 중에서 32, 16, 8, 4, 1 중에서 제일 큰 게 32니까 32를 빼고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표시를 하면은 32자리에 1을 넣고 그죠? 16자리에 1을 넣고 왜냐면 16이 있으니까 8은 없죠? 그러니까 8은 없으니까 0을 넣고 그 다음에 4는 있으니까 1을 넣고 2는 없으니까 0을 넣고 1은 있으니까 1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10101 이진법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죠. 그죠? 우리가 실제로는 앞에서 작은 수부터 보여줬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1이 들어간 숫자를 먼저 카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2가 들어간 카드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네, 그래서 숫자를 쓸 때는 반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라고 하면은 1의 자리가 있다는 거니까 1로 쓰고요. 그 다음에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2의 자리에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얘라고 했으니까 3의 자리가 1이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오 0, 그 다음에 그러니까 1,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아니요, 아니요, 이걸로 우리가 53에 대한 정보를 얻은 거예요. 어떻게 얻었냐면은 53에 대한 정보를 직접 얻진 않았지만 이진법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진법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이거를 우리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뭘로? 십진법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숫자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2의 5제곱, 즉 32.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이거는 2의 제곱이었죠? 얘는
얘는 1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2의 5제곱은 2의 5제곱은 32,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4, 그 다음에 1. 다 더하면은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예로서 우리가 이진법이라는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수를 변화를 하면은 53이라는 최종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숫자 마술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거듭 제곱의 개념을 쉽게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